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선의 중진 의원 두 분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지난 주말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각각 TK 지역과 강원도를 찾았는데요. 먼저 이상민 의원님, 네네. 이재명 후보가 TK에 가서 신한울 원전 3, 4호기 재가동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차별화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 에너지 정책을 그 속도 조절이나 또는 뭐 범위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물론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정부와 좀 사전에 정밀하게 이게 조율하고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와대하고 교감한 다음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혹시 의원님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청와대와 조율을 한다면 청와대가 예. 정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한 만약에 조정할 게 있다면 지금 조정책을 내놔야 되겠죠. 그냥 뭐 후보하고 뭐 교감하고 그렇게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조경태 의원님. 네네.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공과가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큰 논란이 없는데 전두환 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이 하면 나쁜 거고 이재명이 하면은 좋은 거냐 뭐 이런 내로남불 논란이 지금 휩싸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동물 중에서 카멜레온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색깔을 막 바꾸는 그런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예.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보면은 이 마치 카멜레온 같은 표멜레온이라고 예. 표를 보면 막 색깔을 바꾸는 예. 그런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본인이 지난번 5.18 묘역에 갔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비석을 여러 차례 밟았지 않습니까? 예. 참 그런 분이 또 거기 가서 또 그 뭐 공과가 있다는 식으로 하는 거 보면은 참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조차도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그 행태를 보면서 상당히 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반론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물론 저도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해명을 들어보면 그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그 권력을 찬탈한 불순 군부 세력으로서 시민들을 무고한 학살을 한 주범인 평가는 뭐 변함이 없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집권한 이후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까지 모두 다 잘못했다라고 예. 흑백 논리에 휩싸이는 건 그것 또한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발언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오해할 소지가 있다.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생각입니다. 예, 발언은 좀 신중해졌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한편 윤석열 후보는 그 최근에 게임 유튜버 인터뷰를 한다고 했다가 번복, 서울대 강연 요청 거절, 강원도 찾아서 간담회 없이 사진만 찍고 왔다. 거기다가 각종 질문에 마이크를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고 이 대표한테 넘겼다. 이런 것들로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어요.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혹은 설화를 덮기 위해서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일정을 아예 안 잡는 거 아니냐. 조경태 의원님 이런 지적에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대통령 후보는 보면은 되게 일정들이 빡빡하거든요. 예. 그 하다 보면은 또 일정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취소되는 경우도 사실은 좀 많이 허다합니다. 예. 그런 점을까지 우리가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이준석 대표랑 동행하면서 마이크를 이렇게 넘겨주는 예, 모습들을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는 그 이준석 대표를 패싱한다라고 또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예. 지금은 또 그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말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이크를 잡으면 왜 노래방에서도 마이크 잡으면 막 안 내놓고 그걸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반면에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옆에 있는 그 이준석 대표한테 마이크를 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역할 분담을 좀 잘하고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장본인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예. 또 윤석열 후보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예. 그런데 자꾸 그런 걸 회피하고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 등에게 자꾸 그것을 미루는 거는 오히려 실력 부족이 아닌가? 본인이 그에 대한 판단력도 못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자꾸 의심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어허.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선택의 대상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다. 그런 차원에서 미뤄서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에게 미뤄서 될 일은 아니고요. 본인이 당당하게 알든 모르든 준비됐든 안 됐든 예. 자신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면은 자질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경력도 없고 국정 전반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분이 대선 후보에 예. 나와서 예. 앞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겠다라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 점에 대해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 N번방 방지법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핫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거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윤석열 후보가 검열의 공포 혹은 위헌 논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거 법 통과시킬 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거든요.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아니 세상에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너나올 것 없이 법안을 많이 발의를 했고 예.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통과시킨 법이고 근데 그 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이렇게 흔드는 이유가 뭔지 그 N번방 때문에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성음란물로 인한 많은 피해자들이 그 인생에 많은 얼룩이 져서 그에 대해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없애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법도 또한 많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데 지금 와서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대표는 그 법이 있으면 안 된다는 둥 개정이 된다는 둥 심지어 뭐 검열을 해야 된다는 윤석열 후보를 보고 상당히 좀 질렸습니다. 어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의 고통은 생각을 한 것인지 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조영태 의원님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는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또 시대 정신에 맞게 또 환경에 맞게 또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법 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항상 논의를 해왔고, 예. 사실 저는 가장 잘못된 21대 최악의 법이라면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저는 국회에서 빨리빨리 해서 그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집 없는 분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그 법은 2030 세대들이 그런 예.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 예, 예.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치권에서 이걸 겸허하게 좀 수용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 해서 아마 개정안이 논의되고 예. 있는 것 같으니까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젊은 세대들의 얘기들을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예. 이 법이 심의하고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이에 대해서 숙고도 안 하고 그냥 후딱딱 통과시켰다는 것인가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때는 분명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어떻게든지 막고 치유하고 해줘야 되겠다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그에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이 법이 잘 접근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데 그 정력을 모아야지 이게 지금 시행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법을 또 흔들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네, 그 판단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고요. 예. 저희들은 법이라는 것이
여야가 모여서 한데 가지고 그 법이 앞서 말씀드리던 대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여야가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은 아주 잘못됐다는 그런 편안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법이 완벽하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도 입법위원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2030 젊은 세대들의 그런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라면은 여야 정치인들이 그럼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민님 제가 좀 여쭤보죠. 아까 조경태 의원님 말씀 중에서 그게 있었는데 2030 세대들이 이 법에 지금 반발하고 있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게 N번방 방지법이 텔레그램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 텔레그램이 외국 사업자니까는 이 법은 또 텔레그램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실효성 논란도 있지 않겠느냐. 어떤 답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텔레그램에 적용이 안 되는 특히 외국 사업자의 그런 SNS나 등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이 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어허. 그런 것들은 시급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아하. 오히려 강화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지금 2030 말씀하는데 도대체 어디 2030 세대들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까? 일부 극소수적인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2030 세대들의 주장이 2030 전체를 다 아우르는 얘기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정 보완할 때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손실보상 추경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윤 후보와 김정인 위원장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말실수한 거라면서 김 위원장이 옳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병준 위원장은 또 반대로 후보 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선대위가 좀 갈려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조경태 의원님 어떤 이야기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이해가 서로가 잘 안 돼서 발생하는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예.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우리 당 후보에게 제안했던 손실보상을 추경을 논의하자라고 한 것은 이것은 국회의 시스템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추경은 지금 현 정권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면은 그걸 여야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후보들이 논의할 부분이 아닌데 후보들끼리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예. 아주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제안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발언했던 100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작년에 총선 때도 이 발언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산을 좀 절감해서 100조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권을 우리가 만약에 잡게 되면은 다른 예산,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가지고 기금을 한 100조 정도 만드는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50조 추경안 이거하고는 좀 별개로 저는 좀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했던 추경을 논의하자는 것은 그것은 절차를 좀 잘 이해를 못하고 하는 말씀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50조든 100조든 당신들 공으로 돌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반대로 바꾸면 50조든 100조든 정부 또 특히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공을 국민의힘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100조를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점에 공감을 하고 그거는 저희 당이나 이재명 후보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부분이니까 손실보상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를 정부로 하여금 좀 설득하고 압박을 하자 이런 정치적 그런 언명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여야 후보 간에 또는 여야 간에 50조 100조를 순식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노름판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정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을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대장동 특검 말입니다. 이 양쪽 후보가 동시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야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우선 여당 이야기 먼저 들어보죠. 아니 저희는 특검을 하자는 거고 예. 원래는 뭐 특검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파적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 한다고 그랬으면 야당에서 빨리 동의해서 입법 작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야당에서 하는 것은 말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에 응하는 태도는 전혀 안 보이고 어허. 있다. 그러면 뭐가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 수사를 했던 부산 금고 그 관련된 건에 대해서 하는 거를 꺼려하고 있지 않는가. 또는 대장동 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명명백백하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 정략적으로 괜히 피해만 본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 야당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야당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고 예. 생각하는 게 예. 말입니다. 지금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잖아요. 예. 우리가 100석이고 예. 거의 3분의 1 가량이 그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가지고 있는데. 법 몇 건으로 하고 180석. 예.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특검안을 해서 가반수 이상이 넘으면 되잖아요. 예. 본인들이 특검안을 법안을 만들면 되고 그 지금이라도 그 머리를 맞대 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예. 우리 할 테니까 빨리 우리 따라와라. 야당 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안 따라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뭡니까? 그 특검 수용하라고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고 우리가 이걸 뭡니까 이 붙이고 계속 그 국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말로만 특검하자 하지 말고 여당에서 특검안을 제출하면은 또 야당에서 또 특검안을 또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 서로가 거기서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바로 특검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훈 의원님. 말로만 하지 말자는 얘기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 우리의 민주당도 법안을 낼 테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내시죠. 그러면 빨리빨리 좋습니다.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의하는 걸로 하죠. 합의됐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법안 빨리 내주셨으면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법안도 안 내고 말로만 계속 그러는 거 보면 그냥 신용만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이 주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꾸 주장하니까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의원님들이 좀 먼저 설솜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원내 대표한테 빨리 특검안을 빨리 제출하라고 할 테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가 지금 뭐 이상민 의원님이 저나 생각이 같으니까 예. 빨리 제출하자고 종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랜만에 의견 일치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김건희 씨 사생활 보도 나오면서 여당에서는 여러 의혹에 대해 검증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지나친 거 아니냐 또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일단 이 논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후보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검증은 안 하고 얼마나 윤석열 후보가 깨끗하면은 자꾸 부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지 나는 그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예. 좀 더 당당하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족 문제를 가지고 자꾸 비겁하게 그런 어떤 공세를 피하지 말고 당사자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나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능력의 문제나 이런 자질적인 문제를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답하는 그것이 저는 아주 페어플레이하는 그런 정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같은 질문입니다. 가족의 사생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주가 조작 의혹, 말하자면 매우 중대한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그런 위반한 그런 중대 범죄로서의 의혹. 그리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반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고 검증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가족 중에 그러한 일이 있고
그를 대선 후보가 묵과하고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예. 그 민주당에서는 뭐 사생활 관련 이런 이야기보다 뭐 실정법 위반했다거나 혹은 뭐 논문 검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경력을 잘못 적었다든가 일부러 고의로 적었다든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논란이 또 어디까지 번질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두 말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